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8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무역보복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반기업 치닫더니 급히지자 본물 터진 대기업 대화. 중앙일보는 기업에 짐 떠넘기지 말고 외교적 돌파구 찾아라. 동아일보는 한국과 일본 내부의 합리적 이성이 목소리 낼 때다. 한국경신문 엎친 데 덮친 일본 쇼크, 경제 활성화 입법 더 시급해졌다. 매일경제신문은 문 대통령 재계와 회동서, 한일 관계 해법 내놓길. 문화일보는 청와대 30대 기업 총수 소집보다 일보복 실질 해법 내놔야 한다. 또 다른 문화일보 사설은 여당 반일 프레임 폐기하고 붕괴된 대일 외교 복원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소재 부품 대량 수입을 하는 대기업 1차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을 만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역할이고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반기업 정책을 펴면서 대기업 총수를 만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범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러 차례 만난 것을 생각해 보면 대기업 총수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최종적으로 양국 정부 차원의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은 이 자본주의 세계적 생산 구조 속에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일 역사 문제로부터 출발했지만 단순히 정치 외교적인 대화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기술 격차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일보복으로 드러난 부품 소재 산업의 초란 민낯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금을 걷어 엉뚱한 데 마구 쓸 것이 아니라 기업, 대학과 함께 머리를 맞대 장기 플랜을 세우고 인재를 육성하는데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과도한 환경 규제가 반도체 소재 국산화 걸어막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정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거나 규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죠. 재벌 대기업이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술개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우선 지적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정부가 재정 지원해서 기술 격차 극복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 투자 관련 산경신문은 기업도 사람도 돈도 떠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송금액이 전년 대비 2.5배 급증했다. 그런데 기업 해외 투자자가 사상 최대였다라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세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해외로 나가고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는가를 객관적으로 말해야 하고 그 성격이 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해외 투자가 사상 최대로 한다면 왜 국내 투자는 안 되고 있는지 그 원인도 밝혀야 합니다. 대기업의 주주 구성,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약화, 자본의 먹튀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로 표현되지만 그것이 자본의 먹튀가 아닌지도 당연히 살펴야 할 일입니다. 검찰총장 청문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윤석열 청문회 모든 의혹 철저히 풀어야 영이 선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며 그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의 적임자 인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있다. 매일경신문은 윤석열 인사청문회 검찰의 정치 중립 방안 집중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누구나 말하죠. 당사자 먼저 중립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여야적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가 검찰 중립을 강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한
그 중립성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중립을 가져가게 하려면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베 정권과 관련 조선일보는 한국이 북에 독가스 원료 넘겼다는 일본 근거대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일본은 이웃 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가짜 뉴스까지 동원하는 나라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일본을 공격했네요. 경제 보복을 넘어 군국주의, 제국주의와의 길로 나아가려는 일본 극우 세력의 준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의 세계화된 자본 자체가 이런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1, 2차 세계대전에서 보듯이 제국주의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노총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민노총 또 기자 감금 협박, 경찰은 또 팔짱 끼고 구경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노총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청와대 부근 집회를 촬영하던 TV조선 기자들을 감금하거나 둘러싸고 촬영 영상을 지으라고 협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외국 보도를 일삼는 TV조선 취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TV조선 기자에게 촬영 영상을 지으라고 당연히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에워싼 것을 감금 협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금 협박인지 아닌지는 검경에서 수사하고 따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자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이주 여성의 비명에 우리는 얼마나 귀 기울였나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이 2살 배기 아들 앞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누구나 이주자이죠. 이주연 시기만 다를 뿐입니다. 1년 전에 왔느냐, 10년 전에 왔느냐, 100년 전에 왔느냐, 1000년 전에 왔느냐, 시기만 다를 뿐 모두가 어느 곳에서부터 이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주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죠. 이 건의 경우에 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법적 처벌이 따라야겠지만 이주자에 대한 차별금지, 가정폭력 건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폭염 속 탈원전 반대 서명 50만 명 돌파, 정부는 침묵만 할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구미 서명운동 본부가 지난해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7개월 만에 50만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라, 답변하라는 얘기죠. 전국민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탈원전 반대 서명 50만 명 했다고 원전을 계속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200만 명에 육박했는데 자유한국당 그대로 있잖아요. 해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공약했지만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을 계속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탈원전 반대 서명 50만을 한 것에 대해서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원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민생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마음은 벌써 총선에 가 있는 여야 민생부터 챙겨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 법안들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생이라면 소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보살피고 해결하는 급선무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나라 수구보수 자본신문들은 민생을 무조건 규제 완화와 민영화 같은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민생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죠. 이상으로 2019년 7월 8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